합집합 B인 관계가 있을 때 A, B의 관계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A가 B의 A,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볼게요. 선생님 지금부터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연필이 안 나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연필이 안 나가는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머릿속에 연산 법칙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배우긴 배웠지만 배운 거하고 내 걸로 이제 흡수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쓰는 건 별개의 문제야. 맞지? 배운 건 배운 거지 너희 게 아니야. 아직은 내 거야. 선생님 머리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너희들이 개념을 20번씩 읽고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흡수가 돼서 너희들 걸로 활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볼게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연산 법칙이 없는 애들은 당황해요. 이 길다란 걸 뭔가 이거는 수학식으로 보면 너희들 복잡한 식의 연산 이래가지고 되게 긴 식 주잖아. 막 중괄호 소괄호 막 붙여서. 그럼 어떻게? 그거 계속 계산해가지고 너희들 줄여나가지. 그래서 답을 내지. 그런 과정이 얘는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긴 식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 연산 법칙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매일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선 이제 난리를 쳐. 힘들지? 왜? 얘는 특수한 관계를 묻는데 걔네들이 그리는 벤다이어그램은 분명 일반 관계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거든.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 가르쳤어요. 딱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대상 3개, 연산 종류 2종류. 무슨 법칙으로 푼다? 분배 법칙밖에 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래, 얘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식을 보고 얘기해 보자. 무슨 법칙 써주면 엄청 좋겠어? 부정의 법칙, 일명 드모르강 법칙, 부정의 법칙을 써주면 엄청 좋겠지요. 왜? 뭐가 너무 많아? 여집합이 너무 많아. 그치? 예, 그래서 여집합을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합니다. 비교집합. 자, 드모르강 법칙 쓰면 뭐야? 이렇게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B. 그리고 얘 뭘로 바뀌어요? 합집합. 그리고 얘 뭐로 바뀌어요? C.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A 합집합 B랑 같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얘 계산하면 뭘까?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셉니다.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2종류. 몇 번 나온 것이 답이다? 2번 나온 것이 답이다. 일명 흡수 법칙이에요. 그래, 그러므로 답은 뭐예요? 얘는 B. 자, 공집합은 합 하나 많아. 그래서 A 교집합 B만 남고 합집합의 B는 A 합집합 B야. 이런 식이 나왔네요. 또 세 중이다. 대상 몇 개? 2개. 연산 종류 2종류. 무슨 법칙? 흡수 법칙. 일명 둘둘둘 법칙. 답은 2번 나온 것이 답이므로 B.
A 합집합 B. 자, 요식 보면 무슨 생각해야 돼?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B가 큰 거였구나. A는 작겠구나. 답. 자, 아름답죠? 네. 이 문제 선생님이 안 가르친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연산법칙과 우리가 방금 배운 이런 포함관계는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야. 식 하나하나를 보고 연필이 그냥 숫자 계산하듯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대상과 연산을 세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무슨 법칙 써줘야겠구나.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알겠으니까 이거야. 할 수 있을까? 공부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서로소 관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소 관계예요. 일명 서로소 관계의 기본은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그러다 보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어. 0개야.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서로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도 되게 다양합니다. A에서 B를 빼준 거랑 똑같이 차집합은 빼주는 거지. 빼도 그냥 뭐만 남아? A만 남더라요. 아까 여기 공집합 나오는 건 무슨 관계? 포함관계. 이렇게 그대로 앞에 있는 게 나오는 건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예요. 자, 위에 있는 표현과 아래 있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다른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빼나 B에서 A를 빼나 상황은 똑같이. 그죠? 그리고 위아래는 같은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개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테고 요 표현 A라는 녀석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까? 맞죠. B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요런 표현들 딱 보자마자 어머 서로소 관계네. A와 B는 공통부분이 하나도 없네. 라고 판단해 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치관계 기호를 죄송해요. 동치관계 기호를 표시를 해놓고 얘와 같지 않아 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교, 주의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어떤 녀석이냐면요. A의 여집합은 B에 포함된다. 혹은 B의 여집합은 A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기호가 있어. 자, 얘하고 여집합의 위치만 반대로 바뀌었지 똑같이 생겼지 똑같은데 여집합의 방향만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A랑 B랑 합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는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런 표현 보면 A랑 B랑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요 상황.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만큼이 A예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는데 요 하얀 것만큼이 B야. 이때 A의 여집합은요. B에 포함이 될 때만 요 관계가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특히 학생들이 이거 뭔 소리야 라고 헤매는 학생들 많은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 보자마자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파악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에는 쉬운 표현이 있고 얘와 동일한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표현이 모두 다 이 쉬운 표현, 이 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식을 보자마자 딱 캐치할 정도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개념이 너무 많아서. 마치 하나를 표현하는데 동치관계가 엄청 식이 많잖아.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못해요. 보통 학생들이 첫 번째 수학은 그렇게 많아서 뭔가 어려운 게 이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러고 넘어가고 두 번째 공부를 좀 해보고 얘를 하면 그때 저게 사실 진짜 중요했어. 맞아 내가 풀어보니 중요했어.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만의 수업에서 이걸 캐치해가지고 기억했던 학생 가르치면서 20년 동안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학생은 그냥 편안하게 연대 가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거였지?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 한 번에 넣으면 나도 갈 수 있다 연대. 알겠죠? 좀 더 가려면 서울대.
노력하십시오. 개념집 20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매일 숙제 문제만 풀고 숙제만 해오고 개념집 20번 안 읽으면 바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상등관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등관계 가기 전에 요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 학생이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서 좀 얘기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는 공집합일 때 A, B의 관계는 A와 B는 무슨 관계냐라고 묻고 있어. 자, 관계냐라는 말 나오면 포함관계 아니면 서로소 관계 아니면 상등관계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푸는 거야. 얘 공집합이잖아. 뭔가를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공집합. 얘도 뭐가 돼야 돼요? 공집합이어야 되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고 and 또한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겠구나. 그러므로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A는 B가 되고 또 넘어가면 B는 A가 되므로 A는 B와 같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답지를 본 거지. 얘가 답이에요. 나 되게 잘 풀어. 이러고 넘어가는 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잘 풀었지? 예. 잘 풀었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니? 없니? 네. 차집합 이용했다고 플러스 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은 아직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거 무슨 관계야? 포함 관계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된다? A는 B에 포함된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이야 우리가. 포함관계에서. 마찬가지 알파벳 바뀌었다고 못 풀면 안 되지. 공집합 나오면 포함관계야. 그래 B가 A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상등의 정의에서 이런 걸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나는 사람? 나 이거 기억난다? 네, 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거기 세 번째 개념, 집합의 상등 보이지? 집합의 상등. 자, A와 B가 같다라는 것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nd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상등을 했을 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쉬운 표현은 당연히 누구나 개나 소나 다 기억하는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표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차집합을 막 넘겨서 플러스로 바꾸면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같다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 포함관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포함관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표현 역시 위에 있는 표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줄 중에 어떤 줄이 나오건 모두 다 상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걸로 포함관계, 서로소관계, 상등관계 배웠습니다. 이 셋 중에 문제 가장 많이 개념적으로 등장하는 녀석은 누구? 포함관계. 지금도 몇 번 등장하고 있지?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숨어가지고 나 보여? 나 포함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외워야 합니다. 예. 20번 읽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자. 자, 새로운 연산의 정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그래, 선생님이 연산기호에는 공식적인 연산기호도 있고 얘처럼 이거 뭐지? 라고 보이는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연산기호는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연산을 출제자가 정의해주고 나는 이 정의대로 푸는데 이런 정의를 해석할 때의 주의점은 이와 같습니다. 얘를 A 오퍼레이션 B로 보지 말고 앞 오퍼레이션 D로 보면 편해요.
앞뒤로 해석하면 좋아. 앞에 있는 거 오퍼레이션,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거 교집합, 뒤에 있는 거 합집합, 앞에 있는 거 합집합, 뒤에 있는 거 전체 여집합으로 풀란 얘기구나 라고 요 앞뒤의 순서를 감안해주면 좋습니다. 자, 예로 정의할 때 다음 각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라고 나왔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증명하란 말이지. 그러면 좌변의 이 연산교를 막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면 우변이 나오면 같다가 증명이 되겠네요.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은 A 오퍼레이션 전체 집합이었는데 연산의 정의에 의하면 A가 앞에 있는 거, 전체 집합이 뒤에 있는 것이므로 A 교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 A 합집합, 전체 집합,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요. 자, 기타 성질이었죠?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 합집합.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죠. 전체 집합. 그런데 밖에 여집합이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뭡니까? 공집합. 공집합은 합하나 마나. 그러므로 A. 어머, 우변이 됐네? 좌변의 식을 정리했더니 정말 우변의 식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의 식은요, A 오퍼레이션 공집합이에요. 연산의 정의에 의해 표현해보면 A 교집합, 공집합, 합집합, A 합집합, 공집합, 전체의 여집합입니다. A 교집합, 공집합은 뭘까? 공집합. A 합집합, 공집합은 뭘까? A. 그런데 여집합이 있네요. 공집합은 합하나 마나, 더하나 마나, 합하나 마나. 그러므로 뭐만 남아요? A의 여집합만 남는데 얘가 우변에 있는 식 맞나요? 맞죠. 자, 증명이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노멀한 증명이에요. 자, 이런 방법으로 4번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할 때는 앞, 뒤를 지켜주셔야 돼요. 찬영이가 왜 이리 잘하나 했더니 두 번째구나. 네, 헐 쉽지. 네, 비교가 안 되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좌변의 식은 A 오퍼레이션 A의 여집합이다. 새로운 연산의 정의에 대입시키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A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이다. 자,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뭡니까? 공집합, 합집합. A하고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뭡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네요. 공집합은 합하나 마나. 그러므로 얘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만 남는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뭔데? 공집합. 우변의 식과 같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녀석 보자. 얘를 증명할 거예요. 얘 보자마자 떠오르는 개념의 제목은 교환법칙. 선생님이 아주 교환법칙의 전형적인 식이랬지.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대상 2개, 연산 종류, 한 종류. 얘 보자마자 교환법칙 딱 떠올라야 돼요. 맞습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증명해보라는 얘기구나. 자, 우리가 배웠던 집합의 연산 중에서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누구랑 누구다? 합집합과 교집합이었던 거 기억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좌변의 식은 A 오퍼레이션 B예요. 똑같이 생겼네? 얘 그대로 뺏겨도 되겠네요.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보이려면 이 녀석의 자리를 교환해도 되는지 확신을 가져야 되지.
교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비교집합 A로 바뀌어도 돼야 안 돼? 되죠. 네, 합집합. 합집합도 비합집합 A로 바뀌어도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얘는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거꾸로 적용하면 B 오퍼레이션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우변의 식과 같아. 합집합, 교집합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얘도 교환법칙이 성립해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5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세요. 풀어보세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연필이 잘 안 나가죠? 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개념이 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좌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증명을 할 때는요, 좌변에서 정리해서 우변으로 갈 수도 있고 우변에서 정리해서 좌변으로 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입장에서 얘를 정리해서 얘를 갈래? A를 막 불려가지고 얘를 만들래? 당연히 정리되는 게 쉽지. 있는 걸 없애는 건 쉬워요. 근데 없는 걸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막 뚱뚱하게 늘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려워.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랑 똑같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증명은 1, 3, 4는요 전부 복잡한 식을요 정리해서 간단한 식으로 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때? 이 식은 좌변에서 정리되는 게 유리해? 우변에서 정리되는 게 유리해? 우변에서 정리되는 게 유리해. 복잡한 식으로부터. 그래서 우변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런 반성. 증명은 기계적으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가봅니다. 얘는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자, 정의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무슨 법칙 써줘야겠다. 드모르강 법칙. 그래서 이 녀석 드모르강 법칙 썼더니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됐어요. 얘는요, 요거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줬더니 A 교집합 B가 됐어요. 자, 느낌 오지? 합집합은요, 교환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하지. 그래서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하므로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이거 저기 보이는 정이랑 똑같네? 저기 보이는 정이랑 똑같죠?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된다? A 오퍼레이션 B 좌변의 식이 돼버렸다. 그러므로 같다. 이렇게 가지. 없는 걸 막 풀려가지고 여집합을 막 붙여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가능은 해. 하지만 어려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우리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볼게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문제 이제 출제자가 문제가 나왔는데 야, 내가 A 오퍼레이션 B라는 걸 정리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문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풀어봐 라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자가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야겠구나. 예.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차집합은 모양을 바꿀 수 있지. 차집합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시작!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즉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을 했더니 A 차집합 B는 이런 영역이지. 맞나요? 그리고 B 차집합 A는 이런 영역이지.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대칭되고 있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유형을 뭐라고 부른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대칭 차집합 그림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에서 뭐만 빼버리면 돼? 이 그림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차집합 나오면 항상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므로 교집합의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녀석은 드모르강 법칙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 자, 그래서 보자.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해준 거야. 출제자가 새로운 연산의 정의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좀 복잡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의 발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대칭 차집합의 발전형으로 출제가 좀 어렵게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을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야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야 라고 바꿀 수 있죠. 모두 이런 발전형은요. 이 앞에 보이는 단순형으로 고쳐놓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즉 발전형으로 문제가 나오면 단순형으로 바꿔보고 단순형 정도 나오면 우리는 얘를 보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즉 얘로 나오면 얘를 보고 이 그림까지 가셔야 되고 단순형으로 나오면 막바로 이 그림까지 가서 그림을 그려놓고 대칭 차집합 문제를 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문제 적도록 할게요. A 오퍼레이션 B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일 때 자,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의 영역을 색칠하시오.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란 얘기인데 ABC의 특수한 관계가 언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으면 그림은 무조건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요. 그냥 일반 관계로 그리셔야 돼요. 대상이 3개일 때 일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의 영역을 지금부터 찾아서 색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 차집법은요, 엄청 특이한 애예요. 그 특이성이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주면, 어머, 새로운 연산의 정의구나. 이래서 요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 요 새로운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연산식을 쫙 적어 놓고 싶겠지. 그리고 뭐에 의해서? 연산 법칙에 의해서